여기 한국 방문 후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어 버린 한 일본인이 있습니다. 도쿄의 저명한 디자이너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이 청년은 우연히 협업차 한국을 방문했다가 특별한 경험을 하고 인생의 큰 변곡점을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울림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6살 일본인 료타입니다. 오사카에서 태어나 현재는 도쿄 긴자에 위치한 디자인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는 일본 최고의 디지털 디자인 회사 중 하나로 애플,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도 협업하고 있습니다. 긴자는 아시아 디자인의 중심지로 매일 새로운 트렌드가 탄생하는 곳이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에서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항상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세련되고 현대적인 나라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디자인 분야에서는 일본이 아시아를 선도한다고 믿었습니다. 매일 긴자의 첨단 빌딩 사이를 걸으며 최신 기술과 디자인 트렌드를 접하는 저에게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그저 일본의 뒤를 따라오는 후발주자처럼 보였죠.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별로 좋은 인상이 없었습니다. 물론 삼성, LG 같은 대기업들의 성장은 대단하지만 그건 일본 기업들을 모방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K-팝이나 한국 드라마 등 대중문화에선 꽤 괜찮은 부분도 있었지만 전통문화에 대해서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회사에서도 저는 일본식 미니멀리즘이라는 디자인 철학을 강조하며 우리의 심미적 감각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세련되었다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팀이 한국 기업의 앱을 리디자인했을 때도 더 일본스러운 느낌으로 세련되게 만들어보자라고 제안했을 정도니까요. 한국의 전통문화는 일본 문화의 열등한 복사본 정도로 여겼어요. 대학교에서 배웠던 역사 수업을 통해서도 그런 생각이 더 강화됐습니다. 일본의 다도 문화, 정원 예술, 건축 미학이 아시아 최고라고 배웠거든요. 한국? 김치와 비빔밥만 있는 곳 아냐? 아니면 강남 스타일?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회사 사무실 벽에는 일본 디자인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상패들이 걸려 있습니다. 국제 디자인 어워드에서 받은 트로피들, 유명 브랜드들과의 계약서. 이런 환경에서 일하다 보니 제 자부심은 더욱 커졌고 한국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디자인과 문화를 깊이 알아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작년 봄 저는 회사 프로젝트로 서울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디자인 회사와 협업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사실 그 전까지 한국에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별 기대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 끝나면 맛있는 거 먹고 바로 돌아오면 되지 이런 마음이었죠. 또한 솔직히 말하면 이 프로젝트를 한국 회사와 협업한다는 사실에 약간의 불만도 있었어요. 왜 굳이 한국 회사와 함께 해야 하지? 우리끼리 하면 더 퀄리티가 높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의외였습니다. 생각보다 꽤 현대적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세련된 지하철, 깔끔한 거리.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도쿄보다 더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마저 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표면적인 것일 뿐이야 라며 무시하려 했습니다. 협업하게 된 한국 디자인 회사는 강남의 현대적인 빌딩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놀라웠어요. 최신 기술로 가득한 스튜디오, 세계 각국에서 수상한 디자인상을 진열한 쇼케이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국제적이고 세련된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죠. 생각보다 괜찮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더 앞서 있어.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고 프로젝트도 잘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 팀의 아이디어를 몇 번 무시하고 제 방식을 고집하기도 했어요. 그들은 전통적인 한국 디자인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자고 제안했지만 저는 너무 구식이야. 좀 더 일본스러운 미니멀리즘이 필요해라고 주장했죠. 셋째 날 저녁 한국 팀의 리더였던 김동준 씨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제안을 했어요. 료타 씨 내일이 주말인데 혹시 시간 있으세요?
제가 특별한 곳으로 모시고 싶은데요. 피곤했지만 호기심에 수락했습니다. 사실 어차피 현대적인 서울 어딘가겠지라는 생각이었어요. 얼핏 듣기로는 코엑스몰이나 여의도 근처의 상업시설이 관광지로 유명하다던데 그곳들 중 한 군데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준 씨가 저를 데리러 왔고 우리는 차를 타고 서울 북촌이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갑자기 나타난 전통 마을에 저는 놀랐어요. 기와 지붕의 한옥들이 골목마다 늘어서 있었고 현대 건물들 사이에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룻밤 묵게 될 거예요. 한옥 스테이라고 하는데 한국 전통가옥에서의 숙박 경험이에요. 동준 씨가 말했습니다. 속으로는 관광객들을 위한 가짜 전통 체험이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에도 그런 곳이 많으니까요. 그래도 친절하게 대해주는 동준 씨의 호의를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긴자의 첨단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내가 이런 구식 장소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다니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좋은 경험 삼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한옥 앞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생각보다 소박한 애였습니다. 일본 전통 료칸에 비해 화려함이 없었어요. 기와 지붕과 나무문, 흙벽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이런 건물을 어떻게 보존하는지 사용자 경험은 과연 좋을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한복을 입은 60대 정도 되시는 할머니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분이 이 한옥의 주인이신 박 할머니였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작은 마당이 나왔는데 그곳에는 작은 연못과 소박한 정원이 있었습니다. 일본 정원의 인위적인 아름다움과는 달리 이곳의 아름다움은 자연스러움 그 자체였어요. 돌 하나, 나무 하나가 억지로 배치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라오세요. 박 할머니께서 말씀하셨고 우리는 신발을 벗고 마루라는 것에 발을 디뎠습니다. 나무의 촉감이 발바닥에 전해졌고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독특한 공간 구조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곳은 200년 된 한옥이에요. 제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집이죠. 박 할머니의 설명에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200년이라고? 이렇게 잘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긴자의 건물들은 몇십 년만 지나도 낡았다고 재건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데 200년이 지난 건물에서 사람이 실제로 살고 있다고? 그저 경이로울 따름이었습니다. 저와 동준 씨는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온돌방이라고 불리는 공간이었는데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이게 온돌이에요. 한국 전통 난방 방식인데 방 아래로 불을 떼서 바닥을 데우는 거예요. 동준 씨가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다다미보다 훨씬 따뜻하네요.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사실 일본 전통 가옥의 약점 중 하나가 바로 추위거든요. 그런데 이 한옥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니 놀라웠어요. 실용성을 추구하는 디자이너로서 저는 사용자 경험을 항상 중요시합니다. 긴자의 스튜디오에서 우리는 최첨단 기술을 사용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죠. 그런데 이 200년 된 한옥은 이미 그 시대의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설계를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방에 짐을 풀고 동준 씨와 박 할머니를 따라 한옥 구석구석을 구경했습니다. 처마의 곡선, 문살의 패턴, 마당과 건물의 배치. 모든 것이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옥은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사는 공간을 추구해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도록 설계됐죠. 박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건축적 기술에 감탄했습니다. 저는 특히 창호지 문의 디자인에 관심이 갔습니다. 나무 격자 패턴이 만드는 그림자의 변화, 빛의 투과 정도. 이런 디테일이 실내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놀라웠어요. 긴자의 첨단 오피스에서는 LED 조명과 스마트 유리로 분위기를 조절하는데 여기서는 자연광과 창호지의 조합만으로 완벽한 조명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특히 놀라웠던 것은 대청마루라는 공간이었어요. 방과 방 사이에 있는 큰 마루인데 여름에는 그냥 열어두어 바람이 통하게 하고 겨울에는 문을 닫아 따뜻함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연 친화적인 설계가
200년 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니. 그저 감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박 할머니께서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마당에 낮은 나무상을 펴고 우리는 그 주위에 모였습니다. 테이블에는 20가지가 넘는 작은 그릇들이 가득했어요. 김치, 나물, 생선, 고기. 모두 다양한 색과 모양을 가진 음식들이었습니다. 이건 한국의 반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밥과 함께 먹는 작은 요리들이죠. 동준 씨가 설명했습니다. 일본 요리도 다양하지만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가지 맛을 경험할 수 있는 식사 문화는 정말 새로웠어요. 더 놀라운 것은 박 할머니께서 이 모든 음식을 직접 만드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담근 김치예요. 3년 된 거니까 깊은 맛이 나요. 박 할머니께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3년이라고요? 음식을 그렇게 오래 보관한다는 개념이 저에게는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한 입 먹어보니 정말 깊고 복잡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이건 단순한 발효가 아니라 시간의 예술이었습니다. 긴자에서 저는 항상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3개월만 지나도 디자인이 구식이 되고 새로운 최신 기술들을 계속 배워야 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시간이 쌓일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문화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박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집이란 단순히 거주 공간이 아니라 가족의 역사와 추억이 담긴 살아있는 공간이라는 것을요. 할머니는 이 한옥에서 태어나 자랐고 결혼해서 아이들을 키웠으며 지금은 손자 손녀들에게 이 공간의 가치를 전하고 계셨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아파트만 좋아해요. 하지만 우리 문화의 뿌리는 이런 한옥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옥 스테이를 운영하면서 우리 문화를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죠. 박 할머니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문화를 지키고 전달하려는 그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식사 후 동준 씨는 개인적인 약속이 있어서 먼저 떠났고 저는 혼자 한옥에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마당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의외로 평화로웠어요. 평소 긴자에서는 항상 휴대폰을 보거나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이렇게 그냥 하늘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매우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잠시 뒤 박 할머니께서 전통차를 가지고 오셔서 함께 마시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우리는 달빛 아래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료타 씨는 일본에서 이런 전통 가옥에 가본 적이 있나요? 네, 교토에 있는 할아버지 댁이 오래된 일본 가옥이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항상 춥고 불편하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그 집을 팔았죠. 제 말에 박 할머니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옛것이 불편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아름다움이 숨어 있어요. 그걸 발견하는 즐거움이 있지요. 그 말씀이 제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저는 불편함만 보고 그 안에 담긴 가치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할아버지의 집에 담긴 역사와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저 현대적 편리함만 추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긴자에서 일하면서 저는 항상 새로움과 효율성만을 추구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디자인 트렌드를 쫓고 사용자 경험을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만드는 데만 집중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이 한옥을 유지하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물론 힘들죠. 매년 기와를 점검하고 나무를 관리하고 현대식 아파트처럼 편리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예요. 이 공간에서 수많은 세대가 태어나고 사랑하고 때로는 슬퍼하며 살아왔어요. 그 모든 기억과 감정이 이 벽과 마루에 스며들어 있죠. 박 할머니의 눈에서 빛나는 자부심과 애정을 보며 저는 문화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문화는 단순히 보존된 물건이나 건물이 아니라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과 이야기구나 라는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그날 밤 온돌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달았어요. 일본 전통 건축이 세련되고 아름답다면 한국의 한옥은 실용적이면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는 서로 다른 아름다움이었어요. 밤새 바람이 불었지만 방은 따뜻했고 창문에 비치는 달빛은 방 안에 신비로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2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달빛을 보며 잠들었다는 생각에 묘한 연결감을 느꼈어요. 문득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게 집을 팔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것이 기억났어요. 당시에는 그저 불편한 오래된 집에 대한 감상적인 애착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당의 새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을 열자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마당의 작은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박 할머니께서는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어제와는 또 다른 종류의 반찬들과 따뜻한 미역국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잘 주무셨어요? 박 할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네, 정말 편안했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제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저는 어제보다 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한옥의 구조, 전통 음식의 의미, 한국 문화에서 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요. 박 할머니께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모든 질문에 답해 주셨어요. 정의 개념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단순한 친절함이나 따뜻함을 넘어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유대감과 배려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이 한옥 스테이 자체가 그런 정의 실천이었던 거죠. 낯선 외국인인 저에게 단순히 숙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삶의 방식을 나누는 것이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박 할머니께서는 작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손수 만드신 전통차와 직접 쓰신 편지였어요. 언제든 다시 오세요. 이곳은 료타 씨의 두 번째 집이에요. 그 말씀에 저는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이런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특히 전통 건축과 생활 방식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책을 읽고 다큐멘터리를 보고 온라인 강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할아버지의 집을 다시 사기로 결정한 것이었어요. 제가 그 집을 팔았을 때보다 가격은 다소 비싸져 있었지만 저는 모든 저축을 털어 그 집을 다시 구입했습니다. 낡고 불편한 일본 전통 가옥이지만 이제는 그 안에 담긴 가치를 볼 수 있었으니까요. 회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교류를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덕분에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매번 북촌의 그 한옥 스테이를 찾아갔고 박 할머니와의 관계도 더 깊어졌어요.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였지만 우리 문화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울 점이 많아요. 박 할머니의 이 말씀이 제 인생의 새로운 모토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제 할아버지의 집을 소규모 일본 전통 문화 체험관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박 할머니의 한옥 스테이에서 영감을 받아 일본 문화의 아름다움을 진정성 있게 전하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친구들과 지인들만 초대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많았고 저는 그들에게 진정한 일본 문화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지난달 박 할머니께서 일본을 방문하셨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문화체험관을 보시고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료타 씨, 당신은 문화의 다리를 만들고 있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통을 지키는 이유예요. 박 할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화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풍요로워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한국과 일본의 문화는 각자의 독특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제 여정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이제 저는 매년 봄과 가을에 한국을 방문해 다양한 지역의 한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작은 책도 준비 중이에요. 우리는 종종 다른 문화를 쉽게 판단하고 무시하곤 합니다. 저처럼요. 하지만 진정으로 열린 마음으로 경험할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한국의 한옥에서 발견한 정의 문화는 제 삶을 변화시켰고 제가 잊고 있던 제 문화의 가치도 다시 보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화는 우월함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성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여러분도 기회가 있다면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도쿄 긴자의 디자이너, 일본인 청년 료타의 특별한 경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는 한국의 전통을 오해한 채 서울에 도착했지만 한옥의 마루 위에서 정이라는 따뜻한 진심을 만났습니다. 문화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를 엮고 이해하게 만드는 달이라는 걸 이제 누구보다 잘 알 것 같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문화적 경험이나 깨달음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이곳은 감동이 엮이는 채널 감동타레입니다. 감사합니다.